정의가 예전에 성공한 건 맞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걸로 보여요. 이게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 1위 전략 컨설턴트 로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콘텐츠 미디어 방송이라는 거는 영화를 뺀 나머지를 말해요. 로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도저히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영화는 100% 카르텔로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걸 베껴온 건데, 그러니까 영화라는 단어 두 글자가 들어가려면은 영화협회라는 그러한 카르텔의 승인이 필요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런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영화에서 티켓표를 끊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티켓표의 몇 프로는 영화진흥위원회 기금으로,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영화라는 그 두 글자인데, 그러니까 콘텐츠, 우리가 미디어, 방송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영화를 제외한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영화라는 단어를 쓰면은 영화협회에서 항의가 들어와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미디어 진흥 기금이랑 영화 진흥 기금이랑 아예 달라요.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인들의 자부심이 솔직히 너무 컸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넷플릭스의 시대가 오면서 영화인들의 입김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흔히 말해서 CJ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CJ 하면은 미디어의 거대 공룡이죠. 근데 이제 CJ 내부에서도 여러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집단과 생각보다 이 미디어 집단하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가 세종시에 산다는 건 아마 문체부 공무원들이랑 회의하고도 뭐 그런 약간 느낌으로 그냥 거기 사는가 봅니다. 생각보다 정부 지원금이 각종 우리 방송들, 그리고 지금 나는 솔로에서도 정부 지원 기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라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근데 그거는 방송업계의 상식이에요. 근데 영화도 그렇습니다. 영화도 정부 기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영화가 잘 안 풀리고 넷플릭스가 훨씬 더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넷플릭스로 지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OTT, 넷플릭스 같은 걸 OTT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대한민국이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뭐 웨이브, 티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정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 미디어에서도 당연히 공중파, 대한민국 공중파, 대한민국 정부 지원금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 공중파 프로그램들 그냥 저기 OTT에 거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정의가 무슨 생각으로 이번 나는 솔로 프로그램 나온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영화 산업이 지금 한 10년간, 15년간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냥 영화 걸기만 하면 1000만 관객. 이제는 거의 추억이 되어버린, 예전에는 조그만 유명 배우들 그리고 좀 주제만 잘 맞는다 하면은 그냥 1000만 관객 빵빵 찍고 거기다가 광고 찍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투자금 회수해주고, 그냥 진짜로 손 그냥 담그지도 않고 그냥 자동으로 노줬고 자동으로 투자금이 회수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을 안 가니까 영화 관련 협회들이 완전히 힘을 잃고, 그리고 좀 고령화가 많이 됐어요. 정의도 이제 미디어 사람 치고는 엄청 젊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 산업이 사양길에 좀 접어들면서 정의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가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그 꿈을 못 놓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정의 자기소개 때 살짝 몇 개가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화려했던 시절 부산국제영화제, 정말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국제영화제 하면은 진짜 세계 유명 감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명 무슨 기업들 협찬하려고 정의 밑에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정의가 그렇게 큰 기업의 임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자 두 글자 다는 순간 예전에는 카르텔로 인식을 해줬기 때문에 정의가 굉장히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서울대 법대 최고위 과정 ALP까지 추천서가 있어야 어느 정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을 스크리닝 해내니까. 근데 이제
정의의 시대와 더불어서 영화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이제 영화 보는 사람 없죠, 솔직히. 특히나 대한민국 영화, 외국 영화도 안 보는데 대한민국 영화 볼 수가 있겠나요? 그냥 가끔 가다가 서울의 봄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지금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좀 자기를 내려놓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가 가장 여유로워 보이는 것도, 어쨌든 정의는 자신의 최전성기를 찍어본 사람입니다. 정의 스스로도 어렸을 적에 뭐 나름대로 예뻤고, 그리고 정의 커리어적으로도 자기의 능력 플러스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자기가 행복했던 시절들, 이게 다 제 생각에는 거의 10년 전, 7년 전, 5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정의가 내놓는 사진들이 예전에 자기가 화려했던 시절, 뭐 누구에게나 전성기는 다 있죠. 근데 영화는 이제 전성기가 돌아오기 힘들고 뭐 넷플릭스 투자 임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근데 정의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롱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의가 모든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가장 지금 조건이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에서 조금 자기가 손을 떼겠다 이겁니다. 물론 그 일조차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영화 유행, 아무도 영화관에 잘 안 가니까요. 지금 CJ, 뭐 CGV 주가 그냥 땅으로 때려 박고 있는 거 보세요.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마지막 타이타닉 뽀뽀나 한번 하고 끝내자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은 오고, 어떠한 산업군에 있어서도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가 사실은 약간 안타까운 게 시대의 흐름을 잘 못 탔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못한 정의의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정의의 자부심은 한때 영광스러웠던 대한민국 영화에서 투자를 담당한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거기서 성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정의가 현재가 지금 좀 많이 안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나마 멘탈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에 그러한 추억들로 지금 정의가 버티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때 잘 나갈 때 당연히 에르메스 버킨백이니 그리고 벤츠니 옛날에 잘 나갈 때 벌어뒀던 돈으로 샀겠죠. 근데 이러한 생활 습관을 지금 영화 산업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가 함께 하면은 비용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정의가 약간 비즈니스적 목적으로 나는 솔로에 나온 것도 맞는데, 이걸 통해서 어쨌든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되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예전만큼의 수입을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영화 산업계의 몰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의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도 영화관을 가지 않으니까.